네, 세무사빠의 세금 이야기. 오늘 살펴볼 내용은 부가가치세 지금 확정신고때가 됐죠. 1기 확정신고 이제 7월 25일까지 해야 되는데 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가 돼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유의할 점, 신경을 좀 많이 써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좀 같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좀 부가가치세 신고 꼭 챙겨야 할 부분, 놓치기 쉬운 부분 위주로 해서 좀 같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부가가치세가 중요한 게 이 부가가치세를 통해서 뭐가 확정이 되냐면 이 매출이라는 게 확정이 되죠. 그렇죠. 부가가치세 신고라는 것은 결국 매출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는 매출세액에서 마이너스 뭐죠?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자, 납부세액이 나오는 구조죠. 결국 내가 100을 매출했다면 여기 부가가치 10을 받아서 이게 매출세액이 되고 내가 사올 때 80만큼 사왔다면 8원만큼 부담한 매입세액이 되겠죠. 그래서 매출세액 10원에서 부담한 매입세액 8원을 차감해서 납부세액 2원을 내자. 요게 전 단계 세액공제법에 의한 이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인데 결국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뭐가 신고되는 거예요? 매출액이. 자, 매출액 부분이 신고가 되는 것이고, 매입세액, 주로 이제 재고자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부가가치세가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죠. 특히 이제 재고가 있는 데라면 이런 재고자산 매입에 대한 것들이 매입을 통해서 신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부가가치세 신고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서 매출과 매입을 정보를 국세청에 주는 거죠. 결국 뭐냐면 법인세라든가 소득세의 어떤 기초 자료는 주로 어디서? 부가가치세에서 주요 자료는 다 들어온다. 그럼 이 부가가치세에 들어가야 하는 게 뭐가 있죠? 인건비 신고죠. 인건비 신고는 원천 등을 통해서 들어올 것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매입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은 영수증 등을 통해서 입력을 해서 어떤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데 어쨌든 매출과 매입에 대한 어떤 중요 사항이 부가가치세를 통해서 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을 때 이 매출 누락 방지가 제일 중요하죠.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매출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한다. 홈택스로 되는 건요, 홈택스에 다 이미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홈택스 전자신고부는, 이미 전자발행부는 이미 다 반영이 돼 있어서 그대로, 이 세무신고를 하는 쪽에서 다운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혹시 만약에 종이생계환서를 발행한 게 있다면 이거를 놓치지 말고 꼭 입력을 해줘야 된다. 직접 이 수기로 한 부분은 챙겨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이제 이건 것 같아요. 플랫폼 매출. 지금 보면 옛날에는 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에서 단말기의 어떤 데이터만 잘 관리하면, 그쵸? 단말기에 집계된 데이터만 잘 관리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뭐냐면 플랫폼 매출이 되게 많죠. 뭐 배달의 민족, 무슨 뭐 쿠팡이츠 등등등 여러 가지 배달앱, 오픈마켓 등으로 이 온라인 플랫폼 매출이 증가되다 보니까 그 매장에 있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즉 단말기 매출만을 신고하게 되면 이 플랫폼 매출이 뭐가 돼요? 누락되게 돼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배달앱이나 오픈마켓 등의 어떤 이런 플랫폼 매출 부분을 누락하지 않게 잘 검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나와 있는 이 매출 자료는 건별 매출, 즉 이제 하나하나 건별 매출 부분과 신용카드 등이 이제 포함되어 있어서 참고용이지 그게 정확한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플랫폼 매출, 배달앱이나 어떤 오픈마켓 등의 이 매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이거 되게 많이 중요합니다. 특히 음식점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플랫폼 매출이 많은 쪽들은요, 이 부분에 누락이 없도록 되게 유의하셔야 됩니다. 결국 매출의 구조라는 게 첫째는 뭐예요? 세금 계산서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종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첫 번째 이제 매출 세금계산서 집계하면 나올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신용카드 또는 뭐죠? 현금 영수증.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그게 될 텐데,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 주로 이제 그게 될 텐데, 문제는 이 옛날에는 이렇게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까지 있으면 됐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세금계산서, 두 번째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쵸? 세 번째가 뭐예요? 이제 플랫폼 매출이에요. 이 플랫폼 매출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잘 누락하면 안 된다. 이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 누락하면 절대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계좌 현금 매출 같은 거, 이제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런 개인 계좌 현금 매출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누락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뭐 이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플랫폼 매출, 이 부분의 누락을 더 주의하셔야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플랫폼 현금 매출, 자, 보면 뭐 배달앱이나 오픈마켓 이런 것들 모두 과세 표준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누락이 되면 세무조사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픈마켓 누락은요, 결국은 밝혀지고요. 왜냐하면 여기도 이제 매출 신고 등을 집계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 오픈마켓 누락도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개인 계좌로 받은 순수 현금 매출은 세무조사의 어떤 표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유의해서 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매입 쪽에서 보면요. 이 불공제를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입세 공제는 중요한 게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에 한해서만 적용되죠. 그렇죠. 사업과 관련된 지출, 즉 개인적 목적으로 사왔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공제를 받으면 안 돼요. 그렇죠. 뭐 개인적으로 가족들이 쓰기 위해서 또는 개인적으로 쓰기 위해 샀다. 그렇다면 받으면 안 되고요. 결국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 좀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거 말고 중요한 거는 이거겠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즉, 8인 이하의 일반 승용차 구입, 임차, 유리, 기름값, 수리비 등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승용차죠, 승용차. 8인 이하 승용차. 그렇죠. 8인 이하 승용차니까 9인승부터 승합차 다 되고요. 트럭, 뭐 봉고 트럭 같은 거, 봉고차, 승합차, 봉고차죠. 이런 것들 다 됩니다. 경차도 되고. 근데 8인 이하의 일반 승용차를 구입했다, 임차했다, 기름을 넣었다, 수리했다. 이거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되게 유의하셔야 돼요. 즉 뭐냐면 회사는 이거를 업무용으로 썼다. 업무용이기 때문에 된다고 하는데 업무용 안 됩니다. 이런 업무용 안 되고요. 공제가 되려면 영업용만 돼요. 영업용이 뭐죠? 이걸 가지고 돈을 버는 거. 그 업은 되죠. 뭐 택시 회사라든가, 그쵸? 렌트카 회사라든가, 자동차 판매 회사라든가 당연히 되는데요. 일반 업종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자, 비영업용이란 말이 여러분, 업무용이란 말하고 똑같아요. 비영업용이란 말은 업무용이란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8인 이하의 일반 승용차 구입 관련된 모든 비용은 뭐죠? 불공제. 이 부분이 제일 놓치기 쉬운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제 접대비, 업무 추진비죠. 접대비 관련된 매입세도 이것도 불공제예요.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은 공제가 되는데 이 접대비, 거래처 접대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은 불공제다. 그 다음 또 뭐죠? 사업무관, 대표자 개인용도 지출, 가사경비 이런 것들 당연히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게 이제 면세 사업 관련 기준. 이게 이제 그 뭐냐면 과세와 면세를 같이 하는 그쵸 겸용사업자의 경우에 여러분 마트도 겸용사업자죠. 과세 물품도 팔고 야채, 고기 같은 면세 물품도 팔기 때문에 과세와 면세를 같이 한다. 이런 겸용사업자의 경우에 이제 안분 계산이 중요하고요. 어디에 대해서 안분해야 돼요? 공통경비,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 공통으로, 즉 과세와 면세에 같이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부분, 즉 매출액 기준으로 하죠. 면세 사업과 관련된 이 기준 부분은 자 불공제입니다. 면세라는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고 공제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겸용사업자의 경우에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겸용사업자의 경우에 공통매입세액, 즉 과세와 면세 같이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을 집계한 다음에 이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 즉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출액 기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불공제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비영업용 승용차 면세사업 관련 지출, 이 부분이 매입세 공제 쪽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계에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등 법적 증빙 잘 이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입처별 생애사개표 이런 것들 검증하고 이런 것들을 다 실제와 다르지 않게 제출하고 신고해서 가산세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모든 것들을 잘 검토하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또 이제 매입세 공제라는 게 있죠. 음식점업, 즉 면세로 사와서 과세 매출을 일으킨다. 면세로 사와서 과세 매출을 일으키면 의제 매입세 공제 적용받을 수 있죠. 그런데 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의제 매입세 공제, 즉 면세로 사와서 과세 매출을 할 경우에 의제 매입세 공제에서도 한도를 잘 챙겨서 계산해야 되고요.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역시 한도 내에서 잘 적용을 해줘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출세액 부분, 매입세액 부분에 대해서 유의할 사항을 좀 살펴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